자,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사실상 개발은 실습에 해당하는 거라서 정말 차분하게 시간 가지고 하나하나 좀 가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자, GPT 앱을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종류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우선은 GPT 좀 전에 제가 이제 막 급하게 그 샘플 보여주느라고 막 넘어갔는데, 여기 익스플로러 GPT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GPT-S가 뜨고요. 여기 보면 My GPT가 있고 크리에이트가 있는데, 크리에이트가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아예 내가 만들게요 라고 하는 게 크리에이트고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My GPT 뜨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찾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뭘 찾았을지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서울 지하철이라는 2 키워드 넣고 잠깐 보여드렸고, 굳이 이렇게 그 검색어로 찾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달리, 요게 그림 그리는 앱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 상위 6개, 또 라이팅, 글짓기, 글쓰기 하는 앱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도 상위 6개, 또 이게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높이는 용도, 리서치 앤 애널리시스, 그러면 이건 조사 분석 쪽, 프로그래밍, 이건 코딩 도우미, 에듀케이션 교육, 그 다음에 이게 라이프스타일, 생활 앱. 그러니까 크게 여기 탑픽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꺼내 썼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초이스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유명한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야가 한 7개 정도의 지금 카테고리로 나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서울 지하철 같으면 굳이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요런 정도에 따라서 원하는 걸 찾아 쓰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뭐 논문 조사 같은 걸 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 리서치 앤 애널리틱 누르면 돼요. 아, 이건 화면이구나. 여기 다시 리서치 앤 애널리틱 가보면 이런 식으로 6개가 먼저 랭킹 순위 6개가 보여지고, 이게 C1 누르면 6개가 더 나와요. 12개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컨센서스라고 나오네. 컨센서스.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글로벌 넘버 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고, 그게 그만큼 유용성이 인정이 됐으니까 뜨겠죠. 자, 일단 도대체 무슨 기능을 갖고 있길래 이게 글로벌 랭킹 1위일까? 조사 분석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건 팁입니다. 알아놓으세요. 영어로 써 있다고 해서 이걸 굳이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답변은 한글로 출력해줘 라고 하고, 이걸 먼저 선언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가 암만 영어로 된 그 앱이라고 하더라도 모조리 한글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답을 합니다. 최근에 클로드를 비롯해서 거대 언어 모델 쪽에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최근 나온 LLM 관련 논문 5개만 추려가지고 찾아봐 줄래? 그러면 얘는 딴 데는 안 갑니다. 그냥 뭐 최근 논문, 연구 자료, 데이터 이런 쪽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내가지고 그걸 뿌리는 게 이 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랭킹 1위죠. 그럼 쓸데없이 뭐 뉴스 사이트가 헤매지 않고요. 무슨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 가가지고 노닥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키워드 딱 주면 키워드만 갖고 와서 막 찾아서 최대한 그 내가 말한 합당한 논문을 찾아가지고 쭉쭉쭉쭉 뿌려요. 거대 논문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최근 나온 논문들 알려드립니다. 오픈소스 거대 언어 모델 GPT-4와 클로드2의 비교 연구가 나왔고요. 아까 제가 5개 하라고 그랬으니까 5개 할 겁니다. 조사 모델이 하나 또 논문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이거 대표 저자하고 언제 나왔다. 뭐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잘합니다. 그리고 저게 글로벌 랭킹 1위에 찍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찾는 동안 그래 첫 번째 거 한번 어떤 논문인지 한번 볼까? 클릭해 보면 이런 논문이라네요. 풀텍스트가 여기 따로 있네. 자, 풀텍스트 아카이브 쪽, 이거 코넬대에서 운영하는 무료 그 아카이브 앱인데요. 여기 가면 여기 다운로드 PDF를 눌러보면 이 파일에 현재 실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자, 바탕화면에 한번 다운 받을게요. 저장. 여러분이 뭐 이제 해외 쪽의 최신 논문이라든가 뭐 우리 업종과 연관된 우리 산업 카테고리 분야와 연관된 무슨 최신 지식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특히 의학 분야나 이런 쪽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연구 논문의 분석. 그다음에 최근에 그 AI 쪽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 신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논문 안 보면 그 공부를 못하는 그런 정도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URL 주소만 긁어요. 요거 링크만 주고 나서 내용 좀 요약해줘 라고 말로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겠네. 못해놨는데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어쨌든 이 논문 바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쭉쭉쭉쭉 내가 카피해갖고 읽은 다음에 얘기들을 쭉 펼쳐놓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 다운받은 파일을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싶어. 근데 너무 도표나 이런 게 많고 뭐 용량이 너무 커. 아까 거는 그렇게 큰 파일은 아닌 것 같던데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한 사이트 다시 알려드리면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나왔다는 게 클로드라고 하는 이놈입니다. 아까 그 우리 챗GPT4처럼 3.5는 없다고 그랬어요. 업로드 기능이. 얘는 그냥 무료 버전도 이걸 줍니다. 그래서 요거 뭐라고 써있어요? 맥스 5개까지 10메가, 각각 10메가 이상 5개까지 올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업로드. 요걸 눌러가지고 좀 전에 바탕화면에 받았던 PDF 파일이 있었죠. 요거 업로드 해줍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해봐. 한쪽으로 요약해봐. 그럼 아까는 PDF에 주소를 주고서 챗GPT한테 요약 좀 해봐라고 했죠. 얘는 아예 파일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업로드 해주고 나서 요약 좀 해봐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얘 그 무료 모델은요, 클로드 3 소넷이라는 모델입니다. 유료 20불짜리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걔는 오퍼스라는 이름 갖고 있어요. 클로드 오퍼스.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왜 안 해? 해보려니까. 모바일로는 안 나왔나요? 예, 모바일 버전 아예 안 나왔을 거예요. 예. 이거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받았던 그 PDF 파일이 용량이 좀 큰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원본이 여기 지금 책이 한 2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요거 제가 마지막 교정본 갖고 있었던 파일이 있으니까 이 교정본 파일 같은 거 하나 넣고 한번 분석해 보라고 그럴게요. 목차 한번 다시 잡아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클로드에다가 요 파일 한번 좀 분석 좀 해봐 줄래? 라고 전체 내용을 끝까지 읽고 차례를 다시 작성해 줘. 한번 해볼게요. 숫자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7, 28. 끝. 요 책 280페이지짜리 한 권 읽으라고 그러면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한 300페이지짜리 책 읽으려면요, 한 100페이지당 빨리 읽어도 1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속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요거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 이렇게 통독하는 데만. 최소한 집중해서 딴짓 안 하고 3시간 집중해서 보셔야지 읽을 수 있는 책 분량인데 얘가 지금 딱 20초 만에 읽고 나서 챕터 다 잡아냈죠. 크몽 대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현호라고 하는 이름인데 혹시 아세요? 가끔 뜰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러면 물어볼게요. 책 내용 중에 크몽 대표 박현호 관련 대목이 있거든 찾아서 10줄로 요약해줘. 마지막에 나옵니다. 박현호 대표 마지막 인터뷰예요. 챕터 18에 나와요. 챕터 18에. 보세요. 책 내용 중 박현호 관련 대목이 있습니다. 요약해보니까 몇 년에 나왔고요. HR 플랫폼을 시작했고요. 연료도 매출이 800억이고요. 휴먼 클라우드 펌이고요. 200억 투자 유치를 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얘가 검색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쓴 내용은 없거든요. 어쨌든 얘가 지금 책 내용 중에 크몽 대표 박현호 관련 대목이 있거든 찾아서 10줄로 요약해줘 했는데 너무 나가버렸어. 얘가 제가 검색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검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찾아낸 거죠. 그리고 아니야 지금 검색할 필요는 없고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 얘기해줘 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문서를 올려서 훈련을 시킬 때 그 문서 안에서 얘가 요약하는 기능들을 지금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엉뚱하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그 신규 LLM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챗GPT랑 좀 다른 점들이라고 하나 좀 이렇게 그 비교되는 점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 로직으로 내가 지시하지 않은 것도 막 뱉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구글 제미니는 더 심하고요. 그나마 이제 클로드가 챗GPT를 좀 능가한 부분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시험 삼아 테스트 해보는 건데 이거 제가 원하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검색하지 말고 책에 있는 내용에서만 끄집어내라고 했으면 그것만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아직 못 지키는 거죠. 뭐 시간이 되면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 중에서 수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GPT가 디폴트로 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 디폴트로 좀 부족하거나 못하다 싶으면 아까처럼 누군가가 개발한 저 GPT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대신시키는 작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똑같이 한번 얘한테도 시켜볼게요. 요 스토리북을 넣고 요거 통으로 읽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클로드한테 명령 내렸던 거 얘도 결국은 300페이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크몽 창업은 박현우 대표가 가산 디지털단지 한쪽 방에서 처음 시작한 소박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5,000원의 재능 나누면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페이스북 운동에 처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크몽의 첫 개발자이므로 창업자로 서비스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비스 인력 마켓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정확해요. 실제로 제가 그 박현우 대표 만나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요 책의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GPT-4가 왜 다른 더 괜찮다고 하는 그런 그 LLM 서비스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주고도 쓰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뭐를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맥락을 정확하게 수행해요. 저렇게 엉뚱한 소리 안 해요. 내가 검색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가서 검색해가지고 막 웹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정리해주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거 똑같이 재민이한테 시켜보세요. 구글의 재민이한테 시키면요, 걔는 더 춤을 춥니다.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GPT-4의 이 그 논리 맥락에 대한 파악력과 추론력은 지금 어떤 서비스도 못 따라가요. 여전히 클로드가 저렇게 뭐 잘난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저 모양 저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굳이 돈을 내가면서까지 GPT-4를 쓰라고 하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아까 교재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GPT 앱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답을 GPT야 네가 알아서 나한테 그냥 수행을 해줘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사실상 인스트럭션 이렇게 요거를 해줘라고 인스트럭션 외에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챗GPT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 예를 들면 달리 그림 그리는 거, 브라우징, MS 빙 브라우저로 브라우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시스,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PDF 파일을 넣고 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줘 라고 하는 그 파일 분석 능력을 이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 이름은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코드를 통역해주는 기능. 그래서 이런 모듈을 호출해가지고 내가 인스트럭션에다가 정의한 프롬프트를 그 내용을 그대로 수행을 대신 하게 만드는 거. 이 방법이 일단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편의상. GPT-4 의뢰형. GPT한테 몽땅 의뢰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GPT한테 네가 현재까지 공부한 걸로 하라고 그러면요. GPT-4를 써도 지금 작업한 그 이력이 작년도 4월까지만 학습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어떤 새로운 그 소식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은 얘가 학습된 게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얘한테 답을 구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저 책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말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얘가 학습을 했을 리가 없어. 근데 이 제가 새로 발간한 신간에 대한 문답을 답해주는 챗봇을 내가 만들고 싶어.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애가 응답을 하게 만드는 그 데이터를 내가 소스를 업로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날리지라고 그래, 날리지. 그래서 날리지에다가 내가 만든 데이터나 학습용 소스 파일을 뭐 PDF가 됐든 텍스트 파일이 됐든 CSV가 됐든 업로드를 해주고 나서 인스트럭션에다가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올린 자료 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응답해라고 데이터를 업로드해주고 업로드한 데이터 내에서 읽어서 답하게 만드는 거. 전문 용어로는 약간 그 레그 방식으로 한다. RH, Retrieval 말이 좀 생각이 안 나. Occulated인가? Occulated RH 맞아요. 예. 그래서 그 G가 Generation.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색을 해가지고 그 추가적인 의견을 증강시킨 형태의 그 다음에 생성이라 가지고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부르는 표현인데 나중에 알아두세요. RH 그런 거예요. 내가 추가로 준 데이터를 얘가 읽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죠?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을 전맥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생성해내는 거 이런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난리지 학습형이라고 하는 건 약간 RH 방식의 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API를 연동해가지고 액션 스크립트를 붙여가지고 답을 하게 만드는 거. 아까 제가 좀 전에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대표적으로 그 구글 캘린더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GPT가 대신 답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그 액션 항목에다가 스키마 섹션에 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외부 앱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답만 GPT가 대신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편의상의 구분이지 그닥 논리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세요. 자, 첫 번째 전부 의뢰를 시키는 형은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달리로 그림 그리는 거 얘가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제 호가 디마불사기 때문에 디마불사가 만든 로고 생성기라고 해가지고 요걸 수행을 시킵니다. 나 로고 하나 그리고 싶거든? 그러면 얘가 답을 하죠. 어떤 회사, 어떤 제품과 관련된 마크를 그리고 싶으세요? 묻고 나서 혹시라도 내 답이 부족하거든? 지가 추가 질문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AMPM이죠. 아주 짤막하게 답한 겁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얘기라고 할까요, 얘가? 그 뭐 하는 분야예요?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회사인지 하고 그 회사의 특징이나 가치가 뭔지 사용하고 싶은 색상이나 기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AMPM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설명을 써야죠. 어떻게 써줘야 되죠? 우리 회사 소개 페이지 있나요? 회사 소개, About Us 여기 있네. 자, 우리 이런 회사야 라고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네. 세계 최고 인재가 뭐요? 디지털 마케팅과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짤막하게 해줘도 되지만 뭐 다 긁으셔도 됩니다. 다 긁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복사해서 복사 해가지고 일단 따다 붙일 때는요 한 번은 여기 텍스트 파일 처리화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웹에서 긁어오시면 웹에 쓸데없는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저기 태그들이 너무 달라붙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텍스트만 긁어내시고 복사해서 GPT한테 넣고 여기 AMPM이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고 그다음에 색깔은 주로 어떤 컬러는 어떤 쪽을 원하세요? 주로 오렌지.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보죠. 부족하면 지가 또 달라고 그래요. 정보를. 이런 회사니까 컬러는 오렌지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거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로고를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면 또 물어봐요 나한테. 왜? 답을 하기 전에 못 하겠으면 추가 질문 이제 뭐 하라고 해놨거든요 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을 GPT한테 시키는데 제가 추가로 주는 정보가 거의 없죠. 그냥 답을 하라고 하니 내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라고 그냥 넣은 것뿐이죠. 자, 요런 마크를 지금 얘가 생성을 했는데 너무 어지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가 지금 로고도 그리고 있고요. 지금 뭘 좀 더 추가로 더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심볼 마크 그리고 제가 원래는 지금 심볼 마크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명이 들어간 로고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모지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봐 달라고 해놨거든요. 지금 세 장을 얘가 따로따로 나눠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AMPM을 나름대로 그린다고 형성한다고 했는데 막 쪼그라지고 난리도 아니죠. 이건 이제 이모지 그리라고 이모지.
AM에서 PM까지가 P는 또 하나 빠뜨렸어 어디 가서.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시를 얘가 원하는 대로 따박따박 그 간결하고 짧게 이렇게 차라리 해주면 오히려 훨씬 그 심플하게 수행을 잘합니다. 아까 우리 회사 정보를 너무 많이 넣었어. 제가 볼 때는 얘가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자기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래야 될지가 뭐죠? 희석돼요. 예.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려. 그래서 얘한테 주로 그 결과를 좋게 얻어내고 싶으시면요. 얘가 묻는 질문에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게 답하세요. 선택지가 이것도 A도 될 것 같고 B도 될 것 같고 C도 될 것 같으면 흔히 말하는 그 어텐션,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 초점이 무너져 버려. 그러면 더 어지러운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심플하게 다시 그려줘 라고 하면 또 다시 그립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요 로고 생성기에 들어간 지금 이 GPT 표현은 요게 다예요. 자, 보세요 또. 넌 지금부터 특정 회사나 신제품의 로고나 심볼 마크나 상표에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프로 웹 디자이너야. 라고 롤을 항상 먼저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될 목표는 나에게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회사나 제품의 심볼 마크 또는 로고 이미지를 생성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게 너의 할 일이야. 우선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어떤 회사 혹은 어떤 제품과 관련된 심볼 마크나 로고를 원하시나요? 라고 묻고 만약 내 답변이 부정확하면 더 좋은 이미지를 제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질문을 네가 계속해줘. 그리고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이미지를 뽑아줘. 라고 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쭉 나열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예. 자, 아까 요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답을 한 걸 변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답과 관련된 이미지 석장을 뽑아줘야 돼. 아무 답이나, 아무 그림이나 막 그리면 안 돼. 그리고 일반인들이 처음 봤을 때 그 회사나 제품의 특성이나 개성을 쉽고 빠르게 떠올릴 수 있도록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도안 형태로 그려. 세모나 네모, 원형, 그 같은 기본 도형이나 동물이나 물건과 같은 상징물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친숙한 소재로 만들어줘. 출력 형식은 석장의 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한 가지씩 차례대로 만들어줘. 하나는 심볼 마크, 일러스트. 두 번째, 타이틀을, 이니셜을 지용한 로고 형태. 세 번째, 이모지나 작은 아이콘. 자, 그리고 내가 뿌린 답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100점 만점에 점수를 평가해줘. 끝. 이거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 예, 요렇게만 그 나열을 하고 나서 GPT한테 지금부터 로고 그려줘 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작업은 GPT가 알아서 해요. 다른 아무런 설정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로고 생성기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호 아니면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아무 개의 뭐 로고 생성기라고 해서 뿌리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 앱들을 한번 볼까요? 가보시면 로고 작업도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 창업하는 회사들 아니면 신제품 새로 출시하는 회사들 무조건 필요한 게 심볼 마크나 상표권에 들어가는 트레이드 마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GPT 가보시면 여기 달리에 가보시면 그림 그리는 쪽에 가보면 이미지 제너레이터 말고도요. 여기 로고 크리에이터, 로고 디자이너 요거가 거의 태반이에요. 지금 요구하는 게. 글로벌 탑 6 중에 로고 앱만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외 쪽 GPT 앱 갖다 쓰는 거 두려워 말라. 뭐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한마디? 지금부터 모든 답변은 한글로 출력해줘.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로고 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답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로고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분위기의 로고를 원하세요? 나 진지하게 하고 싶어. 진지하게. 자, 일일이 자기가 입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얘는 객관식으로 답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금 앱이에요. 아, 진지한 분위기 로고를 원하세요? 그럼 다음 질문요. 로고의 디테일 수준을 1에서부터 10까지 할 때 어디까지 해드리면 좋겠어요? 1이 단순한 거고요. 10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 최대한 단순하게 1로 해줘. 자, 질문이 또 나오겠죠. 아, 진지한 분위기에 아주 심플하게 지금 원하셨으니까 디자인 복잡 때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단순하고 깨끗한 디자인을 의미할 거예요. 자, 기본 설정 3으로 되어 있는데 1로 하려니까 왜 자꾸 또 물어? 오케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하는 색상 팔레트를 선택해달래. 파란색, 흰색, 녹색, 금색,
사용자 정의 아까 무슨 색이라고 그러셨죠? 오렌지. 예, 오렌지. 직접 써도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오렌지가 됐네. 오. 그러면 제가 얘가 객관식으로 묻는 거죠. 아까 제가 만들었던 방식은 어떤 회사의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가치를 원하세요? 아니면 무슨 색깔을 원하세요? 이걸 이제 직접 입력을 하게 만들었는데 입력조차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얘는 일정하게 답을 서너 개를 질문을 던져가지고 객관식 응답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구조로 짜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짰는지는 제가 개발한 앱이 아니어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옵션? 오렌지라니까 2번 선택하기 아니지 D의 오렌지 D. 나는 D를 선택하고 싶고 D의 오렌지 색깔이야. 영어로 써줄까요? D의 ORANGE. 이제 아무래도 영어 프로그램이니까 영어가 더 잘 먹힐 수도 있겠죠. 이제 커스텀 팔레트로 오렌지색을 선택하셨군요. 자, 마지막 질문이 또 하나 있네요. 로고 디자인의 수를 선택해달래. 1개, 9개. 1개. 시간 없는데 뭘 9개를 그리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이 문답을 주고받을 때 더 간편하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용성을 고려해가지고 저렇게 굳이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객관식화시키는 어떤 로고 앱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건 보나마나 제가 뻔해요.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안 봐도 제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되는지 빤히 보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넣어서 나도 만들면 돼요. 첫 번째 질문. 아까 나온 거 있었잖아요. 어떤 유형을 원하세요? 복잡도는 어느 정도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컬러는 뭘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답할 때까지 기다려. 답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만 짜놓으면 되거든요. 로고가 어떻게 나왔는데 마음에 드니? 이렇게 나왔어. 너무 단순한데? 너무 단순하게 1이라고 줬더니 너무 단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런 게 1번 유형입니다. 내가 셋업을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GPT한테 모든 걸 맡기면 돼요. 자,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아직 학습되지 않은 내용을 내가 업로드를 해가지고 답하게 만드는 그 RAG형이라고 그랬어요. 샘플이 이런 겁니다. IGPT 가보면 아까 제가 책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 어디쯤 가면 좋을까요?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책은 뭐 그러다 치고 자, A프린트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인쇄 팜플렛 같은 거 아니면 자료 같은 거를 인쇄하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카탈로그 가격이 얼마인가요? 아니면 회사는 어디에 있나요? 디자인 견적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약 이렇게 회사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싶어. 근데 GPT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공부한 적이 없어. 한국에 있는 충무로에 있는 그 인쇄업체인데 얘가 암만 열심히 웹 공부를 했다고 한들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회사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답을 하고 싶을 때 요거 회사 카탈로그 가격 어떻게 되나요? 이제 물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답을 하긴 할 겁니다. 여기 보면 searching my knowledge. 내가 갖고 있는 내 난리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답을 뿌린단 말이에요. 카탈로그 16페이지 일반 용지 가격 100부 기준 5만 원, 1000부 기준 12만 원입니다. 가격 부가세 별도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어떻게 설정해 놨길래 얘가 학습도 한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답을 저렇게 줄줄 하는가? 이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앱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요게 다예요. 자, 너는 이러이러한 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20년 이상 경력 갖춘 이쪽에 인쇄업종 전문가야. 네 목표는 내가 입력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아래 난리지에 제공한 텍스트 파일을 숙지한 다음에 답을 해주면 돼. 답을 해준 챗봇이 너의 일이야. 자, 이해한 내용을 기초로 사용자 질문에 응답만 해. 그러면서 유저, 사용자가 질문을 하거든 아래와 같이 응답해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이렇게 아까 물었던 거. 여기 보면 여기
에이프린트를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라고 묻고 혹시라도 여기에 사용자 답변이 네가 더 좋은 답변을 하기에 부족하거든 추가 질문해줘 라고 한 다음에 답변의 조건을 이렇게 붙입니다. 아래 난리지에 제공한 문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답해. 내가 제공한 것 이외의 답을 함부로 하지 마. 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막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로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 견적 같은 거 그냥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초창기 쪽에 그 GPT 초창기에 어디야? 무슨 자동차 회사에서 챗봇을 얘를 도입했는데 거의 뭐 억대 가는 자동차를 야, 너 그거 나한테 좀 10원에 팔 수 없니? 라고 이렇게 살살 부술려 가지고 예, 10원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해 가지고 문제가 한번 크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 확정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카톡 채널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답해 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예시 뭐 제 답변은 AI로 작성된 참조용이므로 예, 정확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로 꼭 확인해 주세요. 전화번호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 내용 중에 카탈로그란 키워드가 있으면 카탈로그.txt 파일을 먼저 읽고 답하고 질문 내용 중에 용지 관련 키워드가 있으면 용지.txt 파일을 먼저 읽고 답해. 이런 식으로. 자, 무슨 키워드가 있거든 무슨 파일을 먼저 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아이고 지워져 버렸어. 그러면 여기에 그 답을 넣어놨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카탈로그에 대한 응답 파일 여기 넣어놓고 용지에 대한 응답 파일 여기에 넣어놓고 에이프린터는 회사 개요에 대한 거는 여기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넣어도 됩니다. 이게 10개 이상 20개까지가 넣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용량 사이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커도 10메가 이상은 못 올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올리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요거 읽고 나서 답해 라고 하는 방식.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RAG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용 챗봇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고객이 어떤 질문들을 해와. 그러면 CS 파트에 가서 물어봐요. 오늘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해왔는지 혹시 텍스트로 뭐 하는 거 있나요? 아니면 그거 파일로 음성 녹음된 거 있나요?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텍스트로 모아가지고 카테고리 자동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텍스트로 쪼개가지고 10가지면 10가지 범주별로 올려놓고 나서 자 지금부터 고객의 응답 전문적으로 밤새도록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챗봇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냥 만들어요.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물론 현재 만든 거는 GPT-4를 쓰시는 분들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걸 API를 연동해 가지고 그 답변되는 구조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웹사이트로 그 프롬프트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붙여만 주시면 GPT 쪽으로 그 만들어진 답을 우리 홈페이지에 붙여 가지고 24시간 응답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 파일만 준비 잘 해 놓으시면.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면 개인 인강 사이트인데 인강 사이트 가면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어서 오세요. 챗GPT가 24시간 저 대신 응답해 드릴 겁니다. 그냥 붙이면 돼요. 여기 붙여놓고 자 그러면 뭐가 궁금하세요? 다 GPT가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AI 공부방이 궁금해요? 답을 제가 바로 해드릴 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질문 전에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더 고급 자료를 제가 줄 수 있겠는데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물어가지고 예 하면 받고 아니요 하면 통과하시고 예 하면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 잘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과정이 궁금하시다고요? 뭐가 궁금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뭐죠? 수업 기간이 언제부터요? 수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쳐요. 이거 이제 질문자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여기 와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수업 기간 했는데 뭐가 지금 어긋났네 지금. 뭔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 수업 기간을 했으면 기간에 대한 질문을 얘가 쭉 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뭔가 지금 마킹이 어디가 난 것 같아. 그동안 업데이트를 제가 안 해놨더니. 여기에 줄줄줄 답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요. 가격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 놓고 회사의 소개용 홈페이지든지 이런 데 갖다 붙여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마지막 그 GPT 쓰는 방법이 있죠. 여기 다시 가보시면 아까 뭐 뉴스 검색기 같은 경우는
어느 사이트 가가지고 뒤져보세요라고 링크 값을 줘도 돼요. 보러 뭐 YTN에 가가지고 뒤져서 답을 해. 아니면 뭐 KBS 사이트 가가지고 뒤져서 답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까처럼 여기 보면 뭐 미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일정 비서 같은 거 아까 액션 항목에 스키마를 따다가 붙이는 작업으로 할 수 있다고 쭉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딱 그 제한된 뭐 이렇게 몇 시간에 다 이렇게 따라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엔 좀 어렵고요. 여기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재는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그 맨 끝에쯤 가보시면 여기 외부 API를 연동해 가지고 쓰는 액션 연동에 대한 방법들 이게 쭉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 장 어디까지 개발해서 응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데 요 링크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다 걸어놨거든요. 여러분이 다운로드는 못 받더라도 웹에서 접속하신 다음에 클릭하면 다 연결은 되게 돼 있어요. 뭐 코딩 기초 여기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것도 만들어졌어요. 비트코인의 그 뭐죠? 이 주가 시세에 따라 가지고 GPT가 팔 건지 살 건지를 자동 조절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금만 공부를 하고 하고 웹사이트화 시킬 수만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가셔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요거 AI 액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여기 구글에서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갖다 끌어붙이는 거는 요 사이트 여기 actionzapier.com이라는 그 도큐멘트 사이트에 가보시면 요 아까 제가 갖다가 카피해서 넣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있으나 액션 부분에서 어디 뭐 스크립트 인스트럭션에서는 요 부분 갖다 베끼시고 그다음에 그 스키마 부분에는 요거 갖다 베끼시고 여기 연결은 요렇게 하시고 순서가 다 설명이 차곡차곡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 가보시면.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마지막 액션 스크립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요게 동작하는 원리는 이렇고요. 여기 시작을 하시려고 하거든. 맨 처음에 URL 요 부분을 카피를 한 다음에 요거를 MyGPT에 어디에 갖다 붙이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요렇게 해서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쓰려는 목적에 따라서 요걸 쓰든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디폴트 세팅에 대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아까 내가 끌어다 쓰고 싶은 그 제피어 액션들이 있으면 그 액션별로 스키마가 따로 또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요 흐름만 좀 잘 보고 따라 하시면 그 웬만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설명된 그 유튜브 영상들이 최근에 몇 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이것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쭉 보여드렸고 혹시라도 노트북 기껏 갖고 왔는데 뭐 하나 해보지도 않고 가긴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맛보기로 자 따라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거 3.5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3.5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손 드신 분이 한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설명 따라 할 수가 없겠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자 만약 따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GPT를 가가지고 우선은 여기 챗GPT를 엽니다. 그리고 이게 미안하지만 3.5에서는 여기는 이제 동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를 갈아타는 게 급선무고요. 사를 가시면 여기 익스플로러 GPT를 넣었을 때 얼마나 단순한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My GPT 옆에 있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보면 크리에이트하고 컴피기어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크리에이트 쓰지 마세요. 이게 크리에이트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요거를 당신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아무 그러니까 1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를 개발하고 싶은지 그냥 나한테 의견만 얘기하세요. 내 질문에 답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는 방식이 크리에이트 방식인데 문제는 이거 영어로 하셔야 돼요. 이거 한글로 요구사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글을 얘가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에러가 계속 나요. 그리고 한글을 얘가 영문 프로그래밍화 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들은요 아예 쓰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문답으로 해가지고 얘가 만드는 로직은 다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한글로 GPT 앱을 만들고 싶을 때는 요건 무시하세요. 크리에이트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 컨피규레이션에다가 일단 들어갑니다. 어떤 거 할까요? 가장 간단한 거. 어떤 앱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앱.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지금 마케팅 관련 뉴스 정리기. 예를 들면 마케팅 관련 아까 얘기했죠. 마케팅 뉴스 정리기. 그대로 넣어주고요. 네임하고 디스크립션 조금만 자세히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너는 너는부터 시작해요. 너는 you 너는 어디 분야에? 마케팅 분야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이력을 갖춘 뭘로 할까요? A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면 됩니다. A가 아무래도 이제 고객상들을 많으니까 A라고 할까요? A야라고 하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마케팅 전문 마케팅 관련 전문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최근 가장 핫한 이슈나 트렌드 관련 뉴스를 추려서 탑 10이니까 10가지만 뿌려줘.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출력해줘. 그러면 돼. 출력해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조건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1번부터 가장 이슈가 큰 순서대로 랭킹을 매겨서 랭킹을 넘버 숫자로 표시해줘. 숫자로 앞에 표시해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이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소스죠. 소스의 URL 정보를 추가해줘. URL 정보를 추가해줘.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뭐를 묻고 나서 뭐를 답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은 어떤 그 질문이 기본 스타팅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 컨버세이션 스타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예시 질문을 주는 거예요. 오늘의 마케팅 관련 뉴스는 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것 같은 거를 요거 몇 개든 갖다 깔아놓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미리 보기. 4개까지만 보여요. 4개까지. 이 앱의 사용법을 알려줘.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쓰라고 얘가 알려주거든요. 알려줘. 기타 등등. 묻고 싶은 얘기 있으면 써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컨버세이션 스타터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이렇게 갖다 챙겨 놓으시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앱을 개발하는데 마케팅 뉴스를 검색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소를 꼭 고려해가지고 네가 이 규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여기 난리지 항목에다가 요걸 검색할 때 필요한 규칙을 여기다 추가로 파일로 만들어 올리셔도 돼요. 자, 이게 한국에 대한 거 위주로 할 거니까 이 마케팅 관련 뉴스는 PR.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매체가 뭐가 있으니까 그 매체에 어디를 꼭 방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여기 인스트럭션에다가 무조건 가장 우선 먼저 내가 참조사항에 난리지에 업로드되는 사이트들을 꼭 읽고 나서 답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만약 필요한 부가자료가 됐든 참고자료가 됐든 학습자료가 됐든 이걸 업로드 해준 다음에 읽으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쨌든 웹 검색을 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capability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요 웹 브라우징 기능은 무조건 켜주셔야 돼요. 이걸 만약 안 켜놓고 나서 URL 정보를 뒤져오라 그러면 얘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필수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고 만약 그림도 그릴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그림 그리는 거 체크하시고
아니면 파일을 업로드해가지고 파일을 핸들링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필요 없다 그러면 끄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냥 URL 정보만 뒤지면 된다라고 만약 판단했으면 요것만 설정한 다음에 요건 꺼도 돼요. 이미지 안 만들어도 되면. 만약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추가 분석을 할 거라면 여기 코드 인터프리터 여기 체크하시고. 액션은 다른 앱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저건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이브 하시고. 자, 보면 요렇게 만든 앱을 나 혼자만 쓸래. 아까 뭐 내 개인 일정을 알려줘. 남들한테 오픈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only me 나만 쓰면 되는데 아니야. 우리 팀원 정도는 같이 써야 돼. 아니야. 내가 링크 날려주는 지인들도 다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럼 애니원으로 바꾸시고 아니야. 나 이거 다 공개해도 돼. 웹상에 글로벌 1억 명한테 다 필요한 사람 나눠 쓰라고 해. 라고 하려면 에브리원 하시면 됩니다. 대신 에브리원을 하시려면요. 얘가 마지막에 지금 저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 맨 끝에 가가지고 여기 액션 항목에 가가지고 여기 크리에이트 뉴 액션 하면 맨 끝에 프라이버시 폴리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에 대한 관리 방침. 요 부분이 비어 있으면 웹 송출이 안 돼요. 요 부분이 무조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 디폴트로 아무거나도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세이브 하시면 요게 먹습니다. 에브리원이. 그래서 컨펌. 그럼 앱 하나 개발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마케팅 뉴스 탑 10 정리 앱이라는 앱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거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케팅 관련 뉴스 10가지 정리해줘 라고 누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씁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GPT 앱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거나 뭐 나는 뭐 프로그래밍 기본 기초가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이렇게 또 이제 막 영어로 뿌리잖아요. 그럼 다시 아까 수정 모드에 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모든 답은 한글로 출력해줘. 한 줄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인스트럭션에다가. 설령 해외 쪽 탑 뉴스라고 하더라도 한글로 번역해서 출력해줘. 라고 한마디만 수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앱을 개발한다는 건요. 딱 한 번에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동작하는 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행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뿌려지면 다시 그 부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업데이트 다 듣는 겁니다. 최적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AE야라고 하고 출력해 주는데 뭐라고 해야 돼? 모든 정보는 한글로 출력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출력해 줘. 이렇게 한마디를 더 써는 거예요. 더 써놓고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다시 컨펌하고 컨펌 되면 다시 GPT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수정한 다음에 또 수정하고 수정한 다음에 또 수정하고. 그래서 앱을 하나 이제 제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까지를 개발하시려면 그 한 가지 앱이 아무리 단순하게 한두 페이지의 그 인스트럭션만으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시행착오죠. 테스트 앤 에러 계속 최적화해서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가장 구미에 맞는 앱으로 다듬어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도 스스로 만족스러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만인한테 공개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런 앱 하나 개발해 봤거든. 당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쓰세요라고 링크만 딱 던져주면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GPT-4를 쓰는 사람들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답을 우리 웹사이트로 하든 아니면 나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그러니까 붙이든 이 작업은 이제 그 웹 프로그래밍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걸 웹으로 뿌리는 것만 추가로 개발자 있으시잖아요, 안에. 다 됩니다. 여기에 GPT-3로 지금 개발해놓은 이 모든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론트 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웹 프론트 단만 좀 개발해 붙이면 그 외부의 거죠 뒷단의 API를 이용해가지고 다 갖다 뿌려서 일반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게 이제 약간 프로그래밍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남은 과제죠. 여러분이 따라하기 조금 버거워. 자, 질문. 오늘 이렇게 요 이제 챗GPT를 들어갔으면 저희 이제 자사몰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이것과 연동을 했으면 어떻게 뭐랑? 개인 홈페이지에서도 나오는 것들처럼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빌더 프로그램을 아예 제공해주는 그런 외부 사이트가 뭐 이렇게 유료 사이트도 있고 뭐 이렇게 오픈 소스로 무료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거 샘플로 보여드렸던 제 그 응답 챗봇은 그거는 이제 타입봇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오픈 소스예요. 그거는 따로 돈을 안 써도 예, 굉장히 괜찮은 그 뭐죠 인터페이스로 내가 그 개발 로직 이제 순서도죠. 플로우 차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예, 응답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어쨌든 응답을 할 때마다 GPT가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종량제로 그 답변한 만큼은 돈이 나가죠. GPT 그 이 사 금액하고 별개로 예. API 영역으로 연결되는 건 그쪽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GPT를 돌려서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종량제로 내요. 근데 거의 안 비싸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인공지능이 네. 지금 비즈니스 구조가 예. 클라우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뭐 내가 내 서버를 그것만이 딱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예. 그것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앱은 보세요. 여기가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GPT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들끼리만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현재는 이 GPT 스토어 자체가 그래요. 예, 예, 예.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그 앱스토어 가가지고 새로운 앱 깔아서 쓰시잖아요. 무슨 뭐 효과를 만들어 낸다든가 뭐 카메라 포토 촬영을 한다든가 하는 수많은 앱들이 있는데 그거 대부분 다 무료죠. 근데 뭐를 하려고 하면 돈 내라고 그래요? 프리미엄 기능 쓰려고 그러면 돈 내라고 그러죠. 예. 뭐 하다못해 무슨 뭐 릴스의 효과, 이미지 효과를 하나만 더 주려고 그래도 뭐 몇 개까지 효과는 무료인데 몇 개 이상 더 쓰려면 뭐 얼마를 더 내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챗GPT도 저게 요게 유료화가 될 거예요. 이제 기본은 다 뭐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전 세계인들한테 나눠 쓰라고 하면 나눠 쓸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돈을 내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게 되면 일반 그 유저들은 이게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겠지만 일반 유저들도 와서 쓸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거 쓰시려면 그 앱에 대한 거는 돈을 좀 내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서비스에 대한 정액제를 월 얼마씩 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꼭 원하는 앱이 있으면 그 앱에 대해서는 돈 더 내야 돼. 아니면 뭐 기본은 공짜지만 부가 기능을 쓰거나 프리미엄 기능을 쓰려면 몇 불씩 더 내. 이런 식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제 삽니다 팝니다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국내 사람들은 아직은 한글 시장까지는 빨리 안 열리겠지만 아마 3월이 가기 전에 이제 미국 시장은 이걸 이제 오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그 앱 개발해서 올려가지고 그 인앱 결제로 돈을 받는 것처럼 이제 그 GPT 앱도 그런 이제 기능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앱 개발해가지고 누구나 안 쓸 수 없는 앱을 개발하면 이제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으면. 아까 하다못해 서울 지하철 앱도 누군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 빨리만 만들어가지고 딱 한국 시장 오픈할 때 선점할 수 있으면 그 앱도 나중에 쓰일 수 있어요. 설령 그거 자체는 다운로드 받는데 뭐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 앱을 쓰는 사람이 뭐 100만 명만 뭐 만들어진다. 그러면 100만 명 대상으로 나중에 뭐 광고를 하나 끼워 넣어도 되고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 기능들을 프로그램 언어를 몰라도 누구나 만들어 쓰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는 게 일단 급선무죠. 한두 개만 해보세요. 금방 돼요. 그리고 오 이렇게 잘 돼? 이걸 답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드세요. 실제로 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뉴스 톱10 만드는 앱 만드는 거. 하나도. 또 다른 질문. 이걸 하시려면 GPT 갈아타셔야 돼요. 사러. 22불 개인 버전. 만약 이거 22불 내면 어쨌든 월 3만 원이 안 되는 그 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폰 요금도 뭐 6, 7만 원 내는 것도 아까운데 여기에 3만 원을 더 얹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이거를 그 돈 내고 써도 그 아깝지 않다는 거를 이제 오늘은 그냥 GPT 앱 정도만 보여드린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업무에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파워포인트, 여기에 이미지 생성이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인 레이아웃 만드는 것들이 그냥 뚝딱뚝딱 이제 뭐죠?
예, 자동 생성기로 만들어지고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에 발생하거든요. 엑셀 시트를 만들어내서 뭐 이게 작업하는 거 앞으로 아마 제 생각 1년도 안 가서 엑셀의 웬만한 함수를 거의 이제 말로 다 수행을 할 거예요. 말로.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거기까지는 안 보여드리지만 못 보여드리지만 예, 어쨌든 무궁무진하게 이게 실제 여러분의 구체적인 업무 하나하나에 적용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배우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굉장히 질문을 잘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자꾸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얘가 내 말귀를 어디까지 알아듣고 어디서부터 헤매는지가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3, 4개월 정도 얘기해 보시면 이제 얘가 내 마음을 읽는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문장 구사하는 게 굳이 타이핑을 안 하고 말로 해도 거의 막힘이 없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말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업무 생산성상. 텍스트를 두드릴 그 뭐죠? 타이핑하고 시간이 없어요. 예, 다 말로 하시면 됩니다. 예, 마무리하죠. 2시간 쉬지도 않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좀 뵐게요. 예. 예.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